드라마 리뷰 및 분석, 그리고 다음 편 예측까지 드라마 세상 최신 회차를 리뷰 및 분석하고 다음 화의 전개까지 함께 예측해보면서 드라마의 재미를 2배로 느껴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정말이지 시원한 사이다와 극강의 고구마가 공존하는 한 회였죠. 특히 이번 화에선 상아와 남진이 제대로 민폐 콤비를 이루며 등장했어요. 불륜의 대명사답게 끝까지 두 사람은 선주 인생에 참 여러모로 민폐를 끼치네요. 장면의 시작은 선주와 소호가 있는 곳에 갑자기 불청객처럼 등장한 상아와 남진의 모습이었죠. 어휴, 질척거림의 표본. 이젠 정말 상아와 남진이 누가 더 심한지 경연이라도 하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심각했어요. 먼저 남진은 최근에 진상아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되면서 혼란스럽던 와중에도 계속 선주에게 미련을 드러내며 접근하고 있죠. 그러다가 선주에게 내가 집 사줄게라며 아주 기가 막힌 제안까지 했는데 여기서 선주의 대응이 정말 걸작이었어요. 집 사줄 돈 없잖아? 언제는 돈 없다며 찌질대더니 진상아랑 좀 놀았다고 아주 스케일이 커졌네. 선주가 이렇게 이죽거리는 부분에서 정말 속이 다 후련하지 않았나요? 하지만 불쾌한 건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 와중에 진상아까지 등장해서 분위기를 제대로 망쳐놨습니다. 남진이 눈치 없이 선주에게 찝적대고 있으니 소호가 참다 못해 경찰 부른다고 말한 거 진짜 통쾌했어요. 이런 막장에는 역시 경찰 소환만 한 약이 없죠. 특히 상아가 자신의 출생 비밀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소호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기대감 때문에 더욱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던 살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라는 대사는 마치 지금은 상황이 어려워졌지만 언젠가는 다시 소호의 부인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여요. 역시 진상아는 질척임의 아이콘답게 아주 끈질기네요. 선주가 이 사람 좀 데려가라. 왜 계속 나한테 찾아와서 질척거리게 만드냐? 고 말한 것도 너무 통쾌했는데 심지어 선주가 이젠 나더러 집까지 사준다면서? 라며 상아에게 남진의 행동까지 폭로했을 때는 정말 짜릿했어요. 상아는 황당한 표정으로 남진을 노려보고 남진은 갑자기 입을 다물어버리는 게 이 둘 사이의 균열이 점점 더 커지는 모습이죠. 이제 앞으로의 전개는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상아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된 남진이 어떤 식으로 상아를 압박하고 이용할지, 그리고 상아는 이 사실이 진중배에게 알려질까 두려워서 어떻게든 남진과의 관계를 다시 매듭지으려 할 것 같아요. 아마도 상아는 불안한 마음에 남진과의 관계를 점차 정리하고 다시 소호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움직이겠죠. 그리고 선주와 소호의 관계 역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고 선주는 소호와 테리가 상아와 식사하는 모습에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소호가 아무리 선주를 위로해도 상아와 테리 사이에 존재하는 법적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선주에게 계속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연 상아의 교묘한 계략은 어디까지 계속될까요? 남진이 준 상아의 출생 비밀은 또 어떻게 사용될지, 그리고 선주와 소호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다음 회가 너무 기다려지네요. 막장인데 왜 이렇게 재밌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친절한 선주 씨의 막장 레벨이 갈수록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지 않나요? 불륜의 출생의 비밀에 이번에는 뜬금없이 코인까지 등장하며 본격 막장 종합 선물 세트가 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회에서 진짜 의외였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바로 왕연의 여사가 선주를 찾아와 버럭 화를 내던 그 씬. 남진이 상아와의 관계에 흔들리자 다시 전처인 선주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엄마 연애를 원룸으로 내보내고 선주를 다시 집에 들일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게 무슨 초특급 황당한 계획인가 싶습니다. 게다가 선주와 상의도 안 하고 집까지 알아봤던 남진은 정말 불쾌함 지수를 최고로 찍었어요. 하지만 남진의 계획은 엄마 왕연애가 쉽게 내줄 리 없죠. 연애는 아들이 집을 팔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선주를 찾아가서 아주 신나게 쏘아붙입니다. 네가 집 내놓으라고 했니? 남진이가 코인에서 어렵게 모은 돈으로 산 집이야. 선주는 너무나 황당해서 멍하니 바라보며 코인요라는 표정을 짓는데 그 표정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사실 선주는 남진이 그렇게 투자의 귀재? 일 줄 몰랐던 거죠. 당연히 지금까지는 진상아에게 붙어서 회사의 재력에 의존해 살았다고만 생각했을 텐데 알고 보니 이 남자가 몰래 코인까지 했던 겁니다. 선주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죠. 아니, 본인은 결혼 생활 내내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뒷바라지 했더니 전 남편은 뒤에서 조용히 코인을 하고 있었던 셈이잖아요. 집을 살 돈이 있었는데 이혼할 때는 한 푼 없다고 찌질거렸던 남진의 뻔뻔함에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엄마 연애의 행동입니다. 아무리 아들이라도 내 아파트는 절대 포기 못한다는 강경한 태도로 선주에게 따지러 간 걸 보면 남진의 집착과 탐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딱 보이지 않나요? 이 모자
정말 유전자가 확실히 느껴지네요. 남진의 이 헛에 섞인 집착이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상아의 출생 비밀을 알고 그녀와의 관계에서 손해를 만회하려는 듯 선주와의 관계를 되살리려는 남진의 계산이 엿보이죠. 하지만 선주가 이 제안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실을 알고 더 큰 분노를 느끼게 될 거고 소호와의 관계에서 오히려 더 큰 위로와 안정감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이번 화에서 전남진이 상아의 출생 비밀을 손에 넣었으면서도 선주에게 빌라를 사준다고 제안하고 그걸 위해 엄마까지 원룸으로 보내려는 행동을 보면 전남진이라는 캐릭터의 이기심과 욕망은 갈수록 극대화될 것 같아요. 결국 이런 상황에서 진상아는 자신이 모든 것을, 이를 위기에 처한 것을 직감하고 상아가 남진의 의도를 깨달은 순간 어떤 식으로 행동하게 될지 더 심각한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마디로 71회는 앞으로 더욱 복잡해질 갈등의 중심을 제대로 보여준 회차였는데요. 선주는 이제 코인까지 등장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남진과 상아, 선주와 소호까지 얽히고 설킨 이 관계의 결말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앞으로의 전개, 더 강력한 막장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캠핑장 사건 아니겠어요? 아니, 우리 테리랑 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꼬마들이었는데 어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는 능력이 뛰어난지 모르겠어요. 결국 이 두 꼬마들 덕분 때 어색하기 짝이 없는 선주와 소우가 캠핑장으로 떠나게 됐는데 하필 그 얘기를 누가 들었다? 네, 여러분이 다 예상하셨듯이 바로 진상아가 듣고 말았죠. 사실 두 사람 캠핑 가는 게 뭐 별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진상아는 왜 이렇게 속이 뒤집어졌을까요? 자기랑은 캠핑 한 번 제대로 안 가던 남편 소우가 선주와 캠핑이라니 진상아 입장에선 진짜 속이 터질 지경이었겠죠? 이쯤 되면 우리 진상아 씨는 귀의 레이더라도 달린 게 아닐까 싶어요. 아무튼 상아는 당장 두 사람의 캠핑을 막기 위해 소우를 붙잡았죠. 회사 두바이 공모 도와줄게 하며 아주 큰 미끼를 던졌지만 소우는 예상외로 아주 쿨하게 내 미래에 당신은 없어 라고 딱 잘라 말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순간 정말 싸이다. 원샷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진상아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오히려 소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설레는 거 다 보여. 지금도 당장 달려가고 싶어서 미치겠지? 아니, 진상아 씨, 지금 그게 할 말인가요?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를 하고 있어요? 불륜의 끝판왕인 진상아가 선주를 향한 소우의 진심 어린 감정을 보고 설렌다고 화를 내다니 이게 무슨 적반하장인가 싶었어요. 이때 소우가 참다 못해 선을 제대로 그었죠. 내 미래에 당신은 없어. 이젠 당신이랑 얘기할 일도 없고 나한테 간섭하지 마. 이 말 듣는 순간 정말 속이 다 후련했는데 진상아 표정 보셨나요? 그 표정 하나로 벌써 다음 화까지 기다리기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번 회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소우가 진상아의 질투와 집착에 대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아주 확고한 마음으로 선주를 향한 마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진상아가 아무리 방해하려 해도 이미 소우의 마음이 선주를 향해 확고하게 굳어지고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죠. 이제 진상아는 본인이 소우에게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과연 진상아가 앞으로 어떤 더 큰 악수를 두게 될지, 그 와중에 캠핑장에서 선주와 소우는 좀 더 가까워질지 기대감이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회차에서 가장 짜릿했던 장면 중 하나가 바로 정우상의 진추아를 향한 초강력 사이다 발언 아니었나요? 그동안 진추아가 얼마나 집요하게 우상과 미주를 괴롭혀왔어요. 틈만 나면 미주를 험담하고 우상에게 끊임없이 집적거리며 본인의 잘못까지 덮어씌우는 능력이 탁월했죠. 이번에도 또 어디서 구한 건지 미주에 대한 기사를 들고 와서는 마치 본인이 정의의 사도라도 되는 양훈계질을 시작했죠. 추아는 뻔뻔하게 미주는 반성이 없어. 이런 사람 계속 만날 거야 라며 우상을 몰아세웠는데요. 이 순간 정우상의 표정 정말 일품이었어요. 드디어 그가 참다 터진 거죠. 그러는 넌? 네가 했던 일은 다 덮어씌우고 너는 왜 반성 안 해? 이 말 한마디로 벌써 통쾌했는데 이어지는 대사가 더 대박이었어요. 내가 제대로 선을 안 그었던 게 잘못이었어? 좋아, 이제 제대로 그어줄게. 세상에 너랑 나 둘만 남아도 넌 아니야. 이렇게까지 단호하고 직설적인 발언은 처음이었잖아요. 정우상의 이 발언은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분노와 불편함을 제대로 폭발시킨 대사였습니다. 시청자들도 우상의 이 사이다급 발언에 아마 다들 환호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진추아는 그동안 우상이 똑 부러지게 선을 긋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에게도 기회가 있다고 착각하며 우상과 미주 사이를 끊임없이 방해해왔죠. 하지만 이번 우상의 선언으로 진추아의 그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어요. 이제 진추아는 정말 제대로 충격을 받은 상황이에요. 이제껏 자신이 우상을 조종하거나 흔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기대감이 이번 한 방으로 산산조각난 거죠. 그녀가
이제 더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우상과 미주를 괴롭히거나 더 큰 사건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한편 우상은 이번 발언을 통해 미주에 대한 자신의 진심을 더 강하게 표현한 거예요. 미주를 보호하고 싶고 그녀에게 상처를 주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단호하게 선을 긋겠다는 결심을 확실히 드러냈죠. 이번 화는 결국 인물들이 각자의 마음을 확실하게 정리하면서 이야기가 더 명확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진추아가 이런 우상의 철벽에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지는 한편 우상과 미주가 결국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더욱 끈끈해질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와, 그리고 여러분, 이번 예고편은 정말 시작부터 대환장 파티의 절정이었어요. 이제 정말 막장의 끝판왕답게 감정선이 미친 듯이 요동치는 회차가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진상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남편 소호와 관계를 회복하려고 시도하지만 철벽치는 소호의 모습이 짜릿한 사이다를 제대로 예고했습니다. 이제 함께 다음화 전개도 디테일하게 예측해보러 가보실까요? 회색빛으로 어두워진 늦은 오후, 사무실 내부는 거의 텅 비어 있었어요.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사무실 내부를 스산하게 만들었죠. 책상 위에는 무질서하게 쌓인 서류들이 가득했고 전남진 정영섭은 짧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는 최근 며칠 사이 너무나 복잡한 상황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특히 그가 최근에 알게 된 진상아의 엄청난 비밀, 바로 진상아가 진중배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이었죠. 그 충격적인 비밀을 발견하고 난 후 남진은 상아에 대한 마음이 극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상아와의 관계는 물론 그녀가 누리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진상아가 들어섰어요. 진상아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더 지친 듯 어두웠고 둘 사이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어요. 남진은 진상아를 향해 살짝 눈썹을 찌푸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랑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상아는 남진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순간 망설였지만 이내 무덤덤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진은 잠시 뜸을 들이며 시선을 피하다가 이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진상아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 김소호랑 이혼할 마음 없지? 상아는 갑자기 훅 들어오는 이 질문에 잠시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어요. 하지만 금세 감정을 숨기고 무표정한 얼굴로 남진을 응시했습니다. 남진은 그녀의 표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예리한 눈으로 상아를 지켜보고 있었죠. 상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왜? 내가 아직 김소호한테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 그 말에 남진은 한쪽 입꼬리를 비웃듯 살짝 올렸어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상아가 최근 소호와 다시 가까워지려고 여러 번 시도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버리고 다시 소호에게 돌아가려고 한다는 게 너무도 뻔히 보였거든요. 그래서 남진은 더욱더 집요하게 물었죠. 너 나한테 마음이 식은 거 맞지? 이제 김소호한테 돌아가고 싶은 거야? 상아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어요.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히 답했습니다. 나 지금 당신이 너무 피곤해. 우리 그냥 이쯤에서 정리하자. 남진은 이 말을 듣고 순식간에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가 지금껏 진상아에게 붙잡혀 살았던 건 오직 진상아가 진중배의 후계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그 위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남진으로서는 상아의 태도가 오히려 우습고 어이가 없었죠. 남진은 속마음을 숨긴 채 냉소적인 어투로 대받았습니다. 이제 와서 정리? 나랑 다시 생각해보자고 한 게 언젠데? 이제 갑자기 피곤하다고 정리하자니 너 정말 대단하다. 상아는 남진의 비꼬는 말에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어. 살다 보면 사람 마음도 변하는 거잖아. 당신이랑 나도 뭐 영원히 같이 할 사이도 아니었고. 남진은 조용히 상아를 응시하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네가 진중배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알면 상황이 더 크게 바뀔 텐데 그런 생각은 안 해봤겠지? 하지만 남진은 이 순간에도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상아에게 천천히 말을 덧붙였죠. 너 정말 나랑 관계 정리할 자신 있어? 후회하지 않겠어? 남진의 말 속에는 분명한 경고와 위협이 담겨 있었지만 상아는 그 속뜻을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녀는 짜증스러워하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후회 같은 거 없어. 우리 관계 이제 피곤하고 재미없어. 그냥 이만 끝내자고. 상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대로 문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남진은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입가엔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죠. 이미 상아를 잡아둘 수 있는 무기를 가진 그로서는 아직 더 지켜볼 여유가 있었습니다. 남진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진상아, 네가 내 손 안에 있는 걸 아직 모르나 본데 쉽진 않을 거야.
이 장면을 통해 남진은 앞으로 더욱 교묘하게 진상아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녀를 괴롭힐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보여요. 진상아는 관계 정리를 선언하며 주도권을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는 남진의 거대한 덫으로 스스로 발을 들여놓은 셈이 되었죠. 앞으로의 전개는 남진이 이 비밀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에 따라 진상아와 남진 두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진중배와 심순애의 가족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엄청난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 캠핑장 근처 야외 레스토랑 테라스에서 둘 사이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원래는 두바이 공모 관계자를 만나러 온 거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자 소우는 살짝 불편한 표정이 됐죠. 상아는 소우 눈치를 살짝 보더니 어색하게 입을 열었어요. 관계자가 갑자기 사정이 생겼나 봐. 좀 늦는다고 하니까 기다리면서 우리 얘기 좀 하자. 소우는 이미 짐작했단 듯 싸늘한 눈으로 상아를 쳐다보며 짧게 말했죠. 처음부터 관계자 같은 건 없었잖아. 상아야, 너 나한테 할 말 있어서 일부러 이러는 거 다 알아? 상아는 잠시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지만 이내 자존심을 내려놓은 척하며 간절한 눈빛으로 소우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절박한 듯 말을 꺼냈죠. 맞아, 일부러 그런 거야. 근데 나 큰맘 먹고 용기 내서 손 내미는 거니까 이렇게라도 좀 들어주면 안 돼? 나 남진하고 진짜 다 정리했어. 너한테 다시 돌아가려고 모든 거 정리했다고. 상아가 이렇게 진지하게 매달리는 모습은 정말 보기 드물었어요. 항상 자신감 넘치고 여유롭게 살아왔던 그녀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었다니 보는 사람까지 놀랄 정도였죠. 하지만 소우는 상아의 그런 모습에 흔들리긴커녕 오히려 냉정하고 차갑게 반응했어요. 너랑 다시 잘 될 일 없어. 헛수고하지만. 상아는 소우의 차갑고 단호한 말에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은 듯 멍해졌어요. 마치 뒤통수를 맞은 듯한 표정이었죠.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상아가 다시 급히 입을 열었어요. 소우야, 제발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지 마. 우리 테리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더 기회 주면 안 돼? 소우는 상아가 테리까지 언급하는 모습에 분노가 섞인 헛웃음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이제 와서 테리를 생각해. 너 진짜 양심이라는 게 없어. 너랑 남친이 한 행동 생각하면 네가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 정말 역겹다고 생각 안 들어? 상아는 눈물이 차오르는 듯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는 울먹이며 오히려 더 크게 소리쳤죠. 그래? 잘못했어. 근데 어쩌라고?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잖아. 너 진짜 이렇게 끝낼 거야? 우리 사이에 정 같은 거 하나도 없어? 소우는 잠시 그녀의 눈물을 바라보면서도 이미 결정한 듯 냉정하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랑 남친 둘이서 실수할 때 난 이미 끝났어. 앞으로 내 인생에 너라는 사람 없을 거야. 이제 와서 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내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아. 상아는 이제 소우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현실을 인정하지 못한 채 다시 한번 그의 팔을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소우는 그런 상아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죠. 헛수고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젠 더 이상 너하고는 얘기할 가치도 없어. 소우의 말이 끝나자 상아는 마침내 감정이 폭발하듯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껏 항상 자기가 우위에 있었고 자신이 원할 때 관계를 끊었지만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처절하게 밀려난 적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소우는 눈물 흘리는 상아를 잠시 내려다보다가 냉정하게 등을 돌렸어요. 그 모습이 상아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죠. 소우는 야외 레스토랑을 나와 캠핑장으로 천천히 걸어가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마음이 가벼우면서도 왠지 모르게 씁쓸한 감정이 밀려왔죠. 한편 홀로 남겨진 상아는 서럽고 분한 마음에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그녀의 자존심과 삶의 중심에 있던 모든 것들이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소우에게 철저히 거부당하면서 상아는 지금까지 자신이 남들을 무시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지난날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앞으로 상아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더욱 극단적이고 집착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녀가 선택한 모든 일들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향한 화살이 되어 돌아왔다는 걸 이번 사건을 통해 명확히 알게 되었을 테니까요. 이제 소우는 완벽히 상아와의 과거를 정리하고 선주와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려는 듯 보여요. 그렇다면 상아는 과연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더 큰 사건을 벌여 소우와 선주를 위기에 빠뜨릴까요? 이제 막장 속 막장이 펼쳐지게 될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 이제부터 더 강력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다음 장면도 함께 살펴보시죠. 그리고 어느덧 어둑어둑해진 사무실. 직원들은 하나둘 퇴근하고 사무실엔 피선주만 혼자 남아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고요한 사무실 안, 선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뭔가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죠.
그때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선주는 고개를 들어봤는데 글쎄 하필이면 또 전남친이 서 있는 거예요. 진짜 지긋지긋하죠? 전남친은 굳은 표정으로 선주에게 천천히 다가오면서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요즘 김소우랑 좀 가까워진 것 같던데 뭐 진짜로 그런 거야? 선주는 갑자기 훅 들어온 남친의 말에 황당해하면서 짜증을 숨기지 않고 대꾸했어요. 뭐야 또? 내가 누구랑 친해지든 말든 네가 신경 쓸 일이야? 그러자 남친은 선주 앞에 가까이 다가와 마치 무언가를 확인이라도 하겠다는 듯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선주를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그래서 진짜 김소우한테 마음 주겠다는 거야? 선주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지만 최대한 담담한 척하며 불편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잖아. 너한테 보고라도 해야 돼? 남친은 선주의 반응에 점점 목소리를 높였어요. 야, 피선주. 진짜 미쳤어? 네가 그 사람이랑 잘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봤어? 이게 말이 돼? 그 말에 선주도 점점 화가 끌어올라 결국 날카롭게 소리쳤어요. 니들이 먼저 그랬잖아. 니들은 불륜까지 저질러 놓고 당당히 살면서 왜 우리는 안 되는데? 우린 왜 그런 소리 들어야 되는데? 전 남친은 선주가 이렇게까지 소리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순간 놀라서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선주는 계속해서 분노에 찬 눈빛으로 남친을 쳐다보며 다시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너 대체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너는 진상아랑 놀러 다닐 땐 좋았지. 그땐 생각 안 났어? 지금 와서 왜 이러는데? 전 남친은 잠시 말문이 막혀 있었지만 이내 비아냥거리듯 냉소적으로 응수했어요. 그래, 나도 잘못했어. 근데 너는 아니잖아. 너까지 똑같이 하면 어떻게 돼? 그렇게 하면 내가 너랑 똑같아지는 거야? 선주는 전 남친의 뻔뻔한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허탈한 웃음을 지었어요. 너랑 똑같이 되기 싫어서 지금까지 참고 또 참았는데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데? 니들은 뻔뻔하게 너희끼리 행복하다고 떠들면서 다녔잖아. 근데 난 계속 참으면서 상처만 받았어. 왜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전 남친은 할 말이 없어진 듯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순간 전 남친이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선주를 향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선주야, 내가 진짜 널 이렇게 놓칠 줄은 몰랐어. 그 말에 선주는 조금은 놀랐지만 금방 다시 정신을 차리고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던졌어요. 늦었어. 네가 이미 놓친 지 한참 됐거든. 남친은 선주의 이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선주는 이제 남친의 감정 따윈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녀는 확실하게 못 박으며 말했어요. 앞으로 내 일에 끼어들지 마. 그리고 내 인생 이제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선주의 확고한 태도의 남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선주의 모습을 바라만 보다가 무겁게 돌아섰어요. 남친이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가자 선주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선주는 이제 자신의 마음을 더는 숨길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제 오직 소우와 함께할 앞으로의 일들만 떠오르고 있었죠. 여러분, 앞으로 전 남친의 질투가 더 심해지면서 선주와 소우의 앞길을 방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과연 선주와 소우는 이런 방해를 뚫고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리뷰 및 분석, 그리고 다음 회 예측까지 함께 보았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콘텐츠 업로드 시 바로 알림을 받고 콘텐츠를 즐겨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도 이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